자, 오늘의 주제는 요겁니다. 편의점의 발전은 어디까지일까? 갑자기 분위기가 인강이 되어버렸는데, 자, 제가 이 뉴스를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자, 이마트24는 편의점 안에서 스무디킹 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모델을 개발해 편의점주가 스무디킹 가맹점주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스무디킹 몰랐어요. 스무디킹이 원래 이마트 계열사래요.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별도의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맹비 3분의 1 수준으로 적다. 분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건데, 이마트24가 원래 기존의 편의점 3사, 메이저 3사보다는 조금 뭔가 혁신적인 걸 많이 하려고 합니다. 스무디킹 점포를 편의점 안에 같이 넣는다. 그런 개념이죠. 지금 아직은 시범 도입하는 단계고, 도입을 원하는 가맹점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죠. 지금까지는 6곳 밖에 없다. 그리고 직영점 20여 곳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봤다. 요렇게 나오는 건데, 편의점 입장에서 스무디킹을 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는다. 이런 것보다는 스무디킹을 편의점 이마트24가 살리는 겁니다. 자, 쇼빈숍 모델의 배경에는 형제 프랜차이즈의 경영난이 있다 이러죠. 2015년 10월에 신세계 푸드한테 인수해서 신세계 그룹 계열사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간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스무디킹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나오는 건데, 이런 비슷한 게 우리 GS에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후문에 있는 점포입니다.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은 건국점인가 그런데 랄라블라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랄라블라가 뭐냐? 옛날에 GS 왓슨스라고 했던 그 H&B 스토어 아시죠? 그 화장품이랑 그런 거 파는 점포인데, 그거를 이제 GS 왓슨스에서 이름이 랄라블라로 바뀌면서 랄라블라가 편의점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랄라블라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스무디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카페가 들어왔죠. 랄라블라 화장품 가게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배달이 들어왔거든요. 배송 서비스 확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점포에서만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밖으로도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이버하고 불응하고 625하고 CU는 벌써 네이버까지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직 625만 하고 있죠. 원래는 GS25 배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 몇 개의 직영점에서만 배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었던 그 건국점, 건대 후문점, 그 점포에서 625 그 배달을 하는 걸 제가 보고 학교 근처에 놀러 갔다가 그 배달을 하는 걸 보고 거기 점장이랑 제가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아, 나 저기 어디 점주인데 지금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다. 이 625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막 물어봤죠. 막 물어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대충 배웠고요.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되느냐, 뭐 평판은 어떤 거 같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 영상이 하나도 못 쓰게 돼버리면서 그 직영점에서만 서비스를 하던 그 배달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전국으로 확대를 하려고 점포들을 모집을 했어요. 1차 점포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0 며칠까지 뭐 배달비 무료 이런 이벤트도 해가면서 이제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 GS25 같은 경우는 먼저 나서서 뭐 안 합니다. 먼저 나서서 안 하고 일단 CU가 뭔가를 먼저 해요. 하고 조금 흘러가다 보면 이거 되겠는데 싶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들어옵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CU가 먼저 자리를 쫙 잡았죠. CU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쫙 잡았습니다. 이거 되겠는데? 라는 판단이 서니까 이제 부랴부랴 따라가려고 이제 막 늘리고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배달에서만큼은 우리가 CU에 조금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냐면 네이버에 CU 점포를 네이버에 치면 네이버에서 결제까지 해가지고 배송됩니다. 물론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된다고 해요. 물론 이 네이버는 이제
몇 개 점포만 이제 테스트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네이버로 접속해 CU를 검색하면 상품들을 주문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5천여 점이 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CU가 먼저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무서운 속도로 GS25가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다.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길 겁니다. 이거 너무 팔이 한쪽으로 굽었나? 거의 그래요. CU가 벌려놓은 판을 GS25가 잡아먹죠. 지금쯤에서 테스트 운영했던 배달 서비스를 1200곳으로 늘린다. 4월부터는 1000여 점 규모로 배달 서비스 운영 매장을 늘려 연내 1만여 점포까지 확대한다.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점포도 하자고 먼저 얘기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1점포 말고 2점포는 좀 재고도 많고 크기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 배달 서비스를 하기가 최적이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편의점 배달에 대한. 그렇게 해서 카페 들어왔죠? 화장품 가게 들어왔죠? 배달하죠? 소액 적금을 판매하기도 했다 나옵니다. 놀라워요. 입출금 계좌 개설부터 적금 가입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편의점에 일단 ATM기 들어가 있잖아요. 전국의 4만 개 점포에 거의 80% 이상은 ATM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84, 32, 32,000대 ATM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8,700 죄송합니다. 28,770개랍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죠. 요즘 금융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거래, 이거 제가 옛날에 취업 준비할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면접 보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증권사를 위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영업점이 없어지고 이 ATM기를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편의점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면접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금융 상품을 팝니다. 모바일 적금을 팔아요. 예금을 팔고요. 그리고 ATM기를 이용해서 잔돈, 그러니까 소액 출금도 가능하고요. 그런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다시 정리해요. 카페, 스무디킹 들어갔죠. 화장품 가게 들어갔죠. 배달하죠. 그 다음에 적금할 수 있죠. 그 다음 택배 픽업도 됩니다. 택배 픽업 많이 늘고 있어요 요새. 뭐 인터넷에서 물건을 시키면 편의점으로 옵니다. 편의점에서 그거를 픽업해서 가시는 거죠. 왜냐면 나는 택배가 오는 동안 회사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인 택배 보관함을 활용한 전자라커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11번가에서 주문한 상품을 무인 택배함으로 배송하여 수령하는 방식이다. 그런 서비스만 있느냐? 상품들도 있다 이겁니다. 말표라는 구두약 회사에서 콜라보한 그런 제품들 있고요. GS에서 대박친 펭수 콜라보 있고요. 유튜브 피지컬 갤러리, 빡빡형님 사랑합니다. 에너지 빡 포션과 김계란을 출시하죠. 이런 콜라보, 뭐 마음의 소리하고 콜라보도 진행하고 있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하고 콜라보한 떡볶이 제품이 있대요. CU에 이런 굉장히 뭐랄까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그런 게 CU에 많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제품들도 요새 이런 식으로 콜라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편의점에 안 들어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요새 5만 것들이 편의점으로 다 붙고 있어요. 5만 것들이 전부 편의점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공과금 납부, 사진 인화, 프로야구 티켓 구매, 보험 판매, 중고 휴대전화 수거, 세탁물 수거, 항공권 결제, 차량 공유, 이런 것도 다 이제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미쳤지. 우리는 더 이상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듭니다. 일은 점점 늘어나고 수익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편의점에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편의점 업계 1, 2위인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의 2019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3.5%, 3.7% 개선한 2,565억 원, 1,966억 원. GS 잘 나간다. 33.5%가 영업이익이 늘었대. 매출도 4.7%가 늘었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야,
대단하네. 아무튼 마트, 이마트랑 롯데마트 이런 거 대표 유통업체들은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편의점은 실적 개선에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도 4에서 6% 증가할 거다. 한마디로 접근성이라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죠. GS 리테일에서 GS25에서 현재 밀고 있는 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는 거를 조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3분만 나가면 편의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 또 10분만 걸어 나가면 또 편의점 있죠? 10분도 안 된다. 한 5분만 걸어 나가면 또 편의점 있죠? 옆에 보면 또 편의점 있죠? 막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있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5만 가지 서비스들이 다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빼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 GS 리테일은 그런 겁니다. 저기 무슨 영화에 나왔는데 돈 되는 건 다 해라 그런 얘기죠. 돈 되는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서비스 상품들 팔아봤자 수수료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수입을 떼먹으려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많이 도입하는 건 괜찮아요. 많이 도입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좀 점포 사정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그 사업을 늘리셔야지. 그거를 그렇게 막 늘리시면 이거 우리는 힘들어 죽어요, 사장님들. 그 옛날 같은 동네 구멍가게 같은 편의점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절대 뭐 창업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죠. 절대 쉽게 보고 덤비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편의점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금융이랑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금융이랑 편의점이 이제 합쳐졌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편의점을 시작했어야 된다. 괜히 뭐 주식하고 뭐 저 뭐야 증권사 간다고 깝치지 말고 괜히 자격증 7개 있으면 뭐하냐 이런 거죠. 오늘의 주제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스무디킹이 편의점에 같이 들어간다. 과연 이 편의점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제가 편의점을 처음 시작했던 2005년 12월만 해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택배 하나 있었다. 택배 그냥 보내는 거, 그것도 요새는 다 기계로 하죠. 그 기계 없이 손으로 수기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뭐 보내는 사람 누구, 받는 사람 누구, 그리고 화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중소 3개 중에 점주가 보고 고릅니다. 이건 소인데? 이러면서 미개했죠. 그거 택배 서비스 딱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게 요새는 뭐 교통카드 충전부터 하이패스도 팔죠. 뭐 이제는 카페랑 콜라보도 한대지 화장품 가게도 들어오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모든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죽을 쓰고 있는 와중에 편의점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이런 세태가 이해가 안 가면서도 또 이해가 갑니다. 뭔 소리야? 편의점은 더 발전을 할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거를 저와 함께 계속 알아보시죠. 저는 어차피 한 30년은 편의점을 해먹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점주가 배달 딱 울리면 그냥 물건 딱 집어주면 드론이 확 날아가가지고 배달하겠다. 그런 날도 올 거예요. 점주가 안 할 수도 있겠다. 컴퓨터가 하겠네.